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널 스마트북 작업형 기계 27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김치 제조 공장에서 무채 슬라이스 작업을 보여준다. 무채를 잘라내는 작업이니까요. 잘라내는 칼이 있겠다, 그죠? 칼날에 절단점이 존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작업 중에 기계 작동이 멈춰 슬라이스 부분의 덮개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전원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요. 기계에 무채가 끼다 보니까 기계가 멈춘 것이고, 그래서 칼날 부분에 있는 덮개를 열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장치가 설치되었다면 덮개를 여는 순간에 기계의 전원은 차단되어야겠죠. 자, 고무 장갑을 낀 상태로 무채를 제거하는 순간에 기계가 작동했다. 자, 끼어있던 무채를 빼내는 순간에 기계가 작동했다는 건 인터넷 장치도 없고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슬라이스 기계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을 적으시오. 이게 무채 슬라이스 기계 별표 3개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자주 줄 때가 되고, 사실은 또 이 식품 기계들이 손사고가 많이 나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에는 칼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문제를 쫙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점 정의를 적으라고 했고요. 기계의 위험 포인트는 무엇인가? 위험 포인트는 핵심 위험, 또는, 어떻게 보면 이 기계의 가해물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위험 부분을 적으시면 되고요.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 2가지,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하나씩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위험점은 절단점이겠죠. 칼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은 절단점이 나왔는데 한 번은 끼임 점이 나왔습니다. 칼날 부분에서 손이 절단되었다면 절단점입니다. 덮개와 회전부 사이에서 손이 끼었다면 끼임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단 위험점의 정의인데요.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또는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 날이나 커터를 가진 기계 자체 위험점이죠. 끼임점은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우리가 끼임점의 대표적인 예는 연삭기였죠. 숫돌은 회전하고 덮개 고정되어 있죠. 그 사이에 끼인다라고 했죠. 그죠? 기계의 위험 포인트는요, 슬라이스 기계 칼날. 기계에서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 어떻게 보면 가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바로 기계 칼날의 부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의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무채를 제거했다. 두 번째, 기계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세 번째, 무채를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이물질이나 무채나 위험 부분에 손을 넣는다는 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만약에 덮개가 있었다면 이거는 제외하시면 되고요.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여 장갑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영상에서 면장갑을 착용한 경우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기계만 무채 기계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위험 요인 동일하죠. 전원 차단하지 않았다, 인터록 장치 없었다, 그 다음에 전용 공구 사용하지 않았다, 위험 부분에 덮개나 가드가 없었다, 면장갑 착용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기계만 바뀌었지 정답 동일합니다. 옆에 적어두시고 화면을 보시고요. 골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해야 되는 장치는 인터록 장치죠. 덮개를 열었을 때 전원을 차단시키는 인터록 장치 또는 연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 예방대책 적어보겠습니다. 전원 차단 후에 기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기계의 인터록 장치 설치합니다.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 설치합니다.
무체 제거 시는 전용 공구 사용합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 공구 사용하고요. 작업자는 면장갑 착용을 금지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기계 점검 실시한다. 이런 건 공통적인 답이죠. 가지수가 되시면 가급적 제외하시고 위에 거 위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 포인트라는 건 핵심 위험 요소다. 바로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화면은 김치 제조 공장에서 무체 슬라이스 작업을 보여줍니다. 작업 중 기계 작동이 멈춰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던 중에 걸려있던 무체를 제거하는 순간에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죠? 위험 예지 포인트를 적어라라는 건 영상에서는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적어라는 것이고요. 자, 기인물과 가해물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 예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를 점검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무체를 전용 공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또는요, 위험 부위에, 그죠? 칼날 부분에, 예,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원 차단하지 않았고, 인터록 장치 없었고, 위험 부분에 덮개 없었고, 무체를 손으로 제거했고, 이런 것들이 위험 예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인물과 가해물 적으라 했는데요. 기인물은 작업한 기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무체 슬라이스 기계가 되고요. 가해물은 신체가 접촉한 부분이 되죠. 무체 슬라이스 기계의 칼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예지 포인트다라는 건 잠재 위험 요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측하여 위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위험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측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화면은 선반인데요. 선반 또한 우리가 유튜브에서 작업하는 모습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손김 사고가 발생합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한 손으로 재료를 잡고 있다. 재료를 손으로 잡는 거 안 되죠. 재료를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고요. 다른 손은 기계 위에 있다.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손이 말려 들어갈 수 있겠죠. 작업 중에 계속 옆눈질한다.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옆눈질로 작업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화면의 경우 재해 발생 요인을 3가지 적고 위사고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를 적고 위험점의 정의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선반하면요. 어떤 위험점이 있나는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선반은 긴 걸 회전하면서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 말림점이 되겠지요. 위험점의 정의는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회전 말림점은요. 선반의 회전 말림점, 그죠? 긴 걸 회전하면서 깎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부에 말려들 위험이 있겠습니다. 선반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요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으로 재료를 잡고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손으로 재료를 지지하여 손을 다친다. 또는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 해도 되고요.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아 손을 다친다. 또는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아 손이 미끄러지며 기계에 말려든다 해도 되겠습니다.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옆눈질을 하던 중에 손을 다친다. 또는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옆눈질을 하던 중에 손이 기계에 말려든다. 뭐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는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샌드페이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를 적고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면장갑은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착용하고 샌드페이퍼 사포인데요.
이거를 사포 자체를 손으로 잡고 작업하던 중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위험점의 종류인데요. 지금 이게 같은 샌드페이퍼지만 접선 물림점, 끼임점, 회전 말림점 세 가지 위험점이 모두 출제가 된 걸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영상을 조금씩 바꿨다는 뜻이죠. 똑같은 샌드페이퍼 작업이지만요. 그래서 위험점은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끼임점입니다. 대표적인 기계 생각하면 끼임점은 연삭기였죠. 숫돌은 회전하고 덮개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져 있을 때였죠. 그죠?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회전 말림점은 긴 축이 회전할 때 말려 들어갔죠.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의 위험료, 요거는 한번 볼게요. 지금 샌드페이퍼 기계인데요. 접선 물림점이라면 요 회전부에 있는 덮개하고 회전부 사이 요 틈에 끼이는 게 되겠죠. 접선 물림점은 요 벨트 쪽으로 이렇게 접선 물림점이 되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덮개하고 회전부 사이에서는 끼임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렇게 샌드페이퍼가 길쭉하게 이렇게 말려 돌아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전 말림점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포 작업을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데요. 샌드페이퍼가 고정이 덜 되었는지 손으로 잡으면서 작업하다가 손이 끼이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지지하였다. 손으로 지지하여 손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회전하는 기계는 면장갑. 면장갑에 실이 걸리면서 손이 말려듭니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또는 면장갑을 착용하여 손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에는 작업하는 부분을 빼고는 다 덮개를 덮어놔야 합니다. 그죠? 덮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회전부에 위험점에 또는 회전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회전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손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화면은 탁상용 연삭기 작업을 보여줍니다. 탁상용 연삭기의 봉강 연마 작업 중에 환봉이 튀어서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기물은 무엇인가? 라고 했고요.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연삭본의 비례, 파편이나 연삭본의 비례, 연삭본이 비례한다는 건 연삭할 때 먼지가 날아오는 거죠. 그죠?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탁상용 연삭기, 숫돌과 가공명가의 각도는 얼마가 적당한지 적으시오. 작업 시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자, 우리가 연삭기로 작업할 때는요, 말 그대로 이거를 갈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눈에도 튀고 입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의 그림처럼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손으로 맨손은 잘못되지 않았죠. 그죠? 자, 면장갑 끼는 게 위험합니다. 날이 회전하기 때문에 차라리 맨손이 좋고요. 봉강을 연마 중입니다. 연삭기에 덮개는 설치되어 있으나 칩 비산 방지 투명판은 설치되지 않았다. 자, 연삭기에는요. 이렇게 숫돌 부분은 작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다 덮개가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죠? 덮개가 되고요. 투명 비산 방지판이 이렇게 설치되어서 투명해야 작업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날리는 먼지가 판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작업자에게 오지 않아야 됩니다. 워크레스트,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재료를 올려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는 이렇게 보안경, 방진 마스크, 안전모 착용해야 됩니다. 자, 작업 중에 칩이 눈에 튀었다라는 건 보안경이 없었는 거죠. 작업자가 한 손으로 눈을 비비던 중에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봉강이 흔들리면서 작업자 가슴으로 튄다. 그죠? 재료가 부러지며 작업자에게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적어볼게요. 기입물은 작업한 기계 장치명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탁상용 연삭기가 되겠죠. 자, 지금 연삭분이나 재료가 튀는 걸, 파편이나 연삭분의 비례, 튀어오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바로 투명 비산 방지판입니다. 비산은 날아오는 걸 방지하는 판인데요. 반드시 투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인데요. 자, 위에서 보면 숫돌과 가공면과의 각도입니다. 숫돌에서 요 가공면, 재료를 요렇게 데웠을 때 요 각도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숫돌과 가공면과의 각도는 15에서 30도가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시 위험 요인, 사고의 직접 원인인데요. 첫 번째, 만약에 작업대가 없어서 영상 확인하시고요. 작업대가 없이 양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게 부러졌다면 워크레스트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아 재료 고정이 불량하다. 재료 고정이 불량하여 작업 중 재료가 부러지며 작업자에게 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투명 비산 방지판이 없었다면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는 설치하지 않아서 연삭분의 눈과 얼굴을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도 되고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연삭분의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덮개가 없다면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숫돌에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요거는 덮개가 없었을 경우만 영상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또 연삭기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 또는 불안전한 행동 3가지와 작업 시의 안전 대책 2가지, 작업자가 미착용한 보호구 2가지를 적으시오. 단 안전모 착용은 제외하라. 자, 연삭기도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연삭기 모르신다면은요,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작업자는 보안경을 미착용한 상태이며 면장갑 착용했다. 보안경은 착용해야 되고 면장갑은 착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연삭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은 숫돌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손이 머신체가 접촉하면 다치겠죠. 숫돌의 측면으로 대리석을 연삭한다. 측면을 사용하는 거 이외에는 측면 사용하면 숫돌 파괴되는 원인이죠. 위험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고가 난다. 그죠? 연삭기는 이 부분이 날이죠.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옆에다 대고 이 숫돌 측면에 대고 가는 작업하면 잘못하면 날이 부러집니다. 자, 불안전한 위험 요인 또는 불안전한 행동인데요. 이거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했다. 또 면장갑 착용한 경우만 해당되고요. 연삭기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착용하지 않았다. 귀마개는 확인 안 되면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대책이죠.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한다.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이외에는 연삭기 측면 사용을 금지한다. 뭐 이렇게만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작업자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확인 안 되면 생략하시고요. 귀마개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시운전한다. 이런 공통사항은 일단 영상을 보시고 가지수가 충분히 된다면 해당되는 거에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작업 시작 전에 1분,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한다. 적으시고요. 미착용한 보호구입니다. 일단 눈에는 보안경이죠. 코, 입에 방진 마스크. 소음이 심할 때는 귀마개인데요. 자, 그리고 안전화. 아까 안전모는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착용하지 않은 경우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금속 절단기로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금속 절단기 날 접촉 예방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3가지 적으시오. 암기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괜히 영상을 보면 영상에서 틀린 걸 적으라는 건지 아예 암기해서 적으라는 건지 혼돈되는데요. 문제를 딱 읽고 영상이 필요 없구나라는 문제는 보지 않고 적는 게 혼돈이 덜 됩니다. 그래서 암기형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반드시 영상을 봐야 되는 문제는 8, 9문제 중에 한두 문제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필답형에서 암기한 금속 절단기 날 접촉 예방 장치는 덮개죠. 덮개의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업 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이 덮개는요, 작업하는 부분을 제외한 톱날을 덮어야 신체가 접촉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가드와 함께 움직이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작업하다 보면 가드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건 덮개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작업 때문에 해야 된다면 조정할 수 있는 가드를 설치하고요.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겠죠. 잘 부러지면 안 되겠죠. 둥근 톱날의 경우는 회전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자, 둥근 톱일 때는 밑이나 뒤나 옆이나 전부 다 신체 접촉할 수 있으니까요. 날의 뒤, 옆, 밑을 통한 신체 일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다시 봅니다. 작업 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가드와 함께 움직이는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너무 기니까요. 가드와 함께 움직이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요 위에 문제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별표 3개 자주 나옵니다. 기계 V벨트 교환 작업 중에 끼임재가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작업자 2명이 기계 전원 차단했습니다. V벨트 교환하는 중입니다. 다른 작업자가 작업 중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말은 보수 중이다라는 표차를 부착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죠. 전원을 투입했다라는 건 전원을 잠그지도 않았다는 게 되겠고요. 작업자 손이 기계에 말려듭니다. 위와 같은 V벨트 교환 작업 시의 안전작업 수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원을 차단하고 벨트를 교환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 전원부에 보수중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보수한다고 전원을 차단했구나 알 수 있게 보수중 표지판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천대장치 사용합니다. 요 천대장치는요, 그림에 지금 나와 있나요? 벨트를 한쪽을 끼우면 한쪽이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 사용하는 장치가 천대장치가 되겠습니다. 저거를 사용하면 손 끼이는 사고를 조금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사고는 기계설비 위험점 중 어느 부위에서 발생한 것인가? 위험점의 종류라 그죠? 접선물림점이 되겠죠. 보시면 접선물림점은 회전하는 바퀴 사이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져 있을 때인데요. 현재는 V벨트가 걸쳐져 있을 때죠. 이렇게 물려들었다면 접선물림점입니다. 근데 회전부에 이게 덮개가 있는데 회전하는 부분과 덮개 사이라면 끼임점 되겠죠? 그것도 꼭 영상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기계의 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컨베이어는요, 비상정지장치, 이탈 등의 방지장치, 덮개나 울이 되겠죠. 선반의 회전부입니다. 쉴드, 칩 비산 방지 덮개라고 했는데요. 회전부 요거 척 커버로 교환하겠습니다. 척 커버가 되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예, 요거, 실드나 칩 비산 방지 덮개는 회전부에서 칩이 날아오는 걸 방지합니다.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회전부는 척이 회전부인데요. 요거를 덮어주는 커버입니다. 그래서 척 커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연사기의 방호장치는 덮개가 되겠습니다. 선반의 방호장치 부분은 요 파이널 스마트 부분 말고 본교재에 가시면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컨베이어와 사출 성형기, 휴대용 연삭기 방호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방호장치 명칭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1번은요. 건널다리가 되겠죠. 그죠? 컨베이어 위로 건너가는 건널다리. 2번은 연삭기에 설치된 덮개가 되겠죠. 3번에도 역시나 덮개 설치된 걸 보여준다. 그죠? 자, 네. 그래서 답을 보겠습니다. 자, 건널다리고요. 2번, 3번은 덮개가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양수기의 모터 부위를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터에 묻은 기름을 닦기 위하여 걸레로 닦던 중에 벨트와 덮개 사이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손을 다치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 현재 벨트는 회전하고요. 덮개는 고정되어 있죠.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니까 끼임점이 되겠죠. 그죠? 위험점의 정의입니다.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라고 하면 되죠. 재발생 형태를 적어라.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발생 형태는 끼임이 되겠습니다. 재발생 형태의 정의를 적으시오. 그죠?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끼임은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겠습니다. 또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감긴 경우,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험점은요, 덮개와 회전부 사이 끼임점이 됩니다. 그죠? 또는 회전부와 워크레스트 고정부 사이도 끼임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전하는 바퀴와 벨트 사이라면 접선 물림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작업 중 고장난 양수기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양수기를 수리했다. 항상 기계를 점검하거나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 차단 확인해야 됩니다. 동료와 잡담을 나누고 있다. 이거는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수공구를 던져주다가는 회전하는 기계에 수공구가 말려 들어가서 사고 날 수 있겠습니다. 수리 중에 벨트에 손이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전원 차단을 하지 않았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자, 또 잡담하느라 집중하지 않았죠.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자, 던져주던 수공구가 양수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또는 수공구를 던져서 양수기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39번.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드릴 작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드릴도 이해가 좀 힘드시면 유튜브 작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고 작업 시 문제점, 안전 작업 대책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드릴을 이용하여 금속재 구멍 넓히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드릴이 고정되지 않았다. 작업하는데 이 구멍 뚫는 드릴이 흔들린다는 거 안 되죠, 그죠?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고 손으로 가공물을 잡고 있다. 이것도 잘못되었죠, 그죠? 그래서 작업 시 위험 요인 보겠습니다. 이동식 드릴을 고정하지 않았다, 그죠? 드릴을 고정하지 않아 작업 중 움직일 위험이 있다. 드릴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드릴의 날 부분은요, 덮개가 덮여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방호 덮개 설치하지 않았다. 드릴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역시나 비산물이죠. 침입이 눈에 튀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해야 합니다. 투명 비산판을 설치하지 않아 칩 등 비산물에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다.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어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작업자가 보안경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책이죠, 그죠? 이동식 드릴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그 다음에 드릴 날에는 방호덮개 설치하고 방호덮개를 개방하면 주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 장치를 설치한다. 자, 짧게는 드릴 날에 방호덮개 설치 및 연동 장치 설치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한다. 가공 대상물을 고정하는 바이스 고정대를 설치한다. 대상물을 바이스 고정대로 고정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가공물을 바이스로 고정한다 해도 되고요. 작업자는 보안경, 방지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한다. 그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투명 비산 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칩이 부딪혀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덮개입니다. 그죠? 요 날 부분이요. 작업할 때는 요걸 덮개를 덮어줘야 되고 덮개를 열어버리면 드릴이 회전을 중지하는 인터록 장치 설치해야 합니다. 네, 지금 날 부분에 작업하는 부분 빼고 덮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바이스입니다. 그죠? 요 사이에 재료를 딱 집어넣으면 양쪽 집게가 바이스가 재료를 딱 고정해줘야 됩니다. 재료를 손에 잡고 하지 않고, 그죠? 자, 그래서 화면에서 저런 장치들이 잘 설치되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드릴 작업 중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작업에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했고요. 안전대책 3가지 적으시오. 드릴에 손이 말려 들어가서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공작물을 손으로 잡았다. 안 되죠, 그죠? 바이스 고정대 같은 걸로 재료 지지해야 됩니다. 작업하던 중에 공작물이 튀어 재해를 당하는데요. 작업자는 작업 중에 이물질을 입으로 불어 제거했다. 안 되죠. 그러면 이물질이 눈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 그죠?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모습 보여준다. 역시나 손을 다칠 수 있겠습니다. 보안경을 미착용하였고 면장갑을 꼈다. 안 되죠, 그죠? 회전하는 날이 있는 드릴 면장갑 안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입니다. 예, 작은 공작물, 작은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공작물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였다. 또는 공작물을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또는 면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칩이 눈에 튀어 들어간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이물질이나 칩이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 자, 이물질 제거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였다. 이물질을 전원 차단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면 안전대책이죠. 손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바이스로 고정합니다. 그죠? 공작물은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이물질 제거 시는 전원을 차단하고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점의 종류 및 정의인데요. 드릴은 이 날이 회전하면서 구멍을 뚫잖아요. 긴데 말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바로 회전 말림점이 됩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말림점이죠. 긴 축이 회전할 때인데요.
드릴도 이렇게 길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 말림점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영상에서 작업자는 드릴 작업 중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 위험 요인 한 가지와 예방대책 한 가지 적으시오 했고요. 보호구에 대한 부분은 정답에서 제외하라라고 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드릴을 이용하여 합판에 경첩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첩을 고정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에 경첩이 작업자에게 튀는 사고가 난다. 그죠? 작업자는 안전모 보안경은 미착용한 채 작업하지만 보호구는 제외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적으셔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적으셔야 됩니다. 사고의 원인 또는 위험 요인은요, 공작물을 고정하지 않고 작업했는 거죠. 그죠? 재예방 대책은 작은 공작물은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원심기 내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 차단해야 되고요. 원심기는 회전하면서 고체 액체를 분리하니까 회전하는 기계입니다. 덮개 있죠.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가 바로 방호 장치잖아요. 이 덮개를 개방했을 때 기계 정지시키는 인터록 장치도 있어야겠다. 그죠? 재유발 요인 3가지를 적고 작업 시 안전 대책 2가지 적어라. 작업 지휘자 배치나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은 제외하라 했습니다. 직접적인 답부터 적으라는 거고요.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가 원심기 내부를 들여다보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작업자가 원심기 작동 버튼을 눌렀다. 이 말은 우리가 점검 중이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볼 수 있겠죠. 작업자 머리가 원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납니다. 첫 번째,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심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했다. 일단은요, 전원 차단해야 되는 것부터 옆에 적으세요. 기계 점검이 나오면 첫 번째 전원 차단하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인터록 장치가 있나 보자. 회전하는 부분에 덮개가 있나 보자. 그죠? 자, 이런 거 공통을 적어두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심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을 실시했다. 또는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은 경우만 해당되고요. 원심기 전원을 차단 후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원심기에는 덮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심기에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되고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에 장치를 개방 시에 회전이 정지되는 연동 장치,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원심기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는 안전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내용물을 꺼낼 때 예를 들어 집게 같은 걸 쓴다면 손을 쑥 넣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보조 도구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았고요. 작업자가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원심기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했다. 영상 확인하시고요. 전원 차단 후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덮개가 되겠죠.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에 개방 시 회전이 정지되는 연동 장치 또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았다. 내용물을 꺼낼 때죠. 그죠? 내용물을 꺼낼 때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 대책입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원심기에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 개방 시 회전이 정지되는 인터록 장치 또는 연동 장치를 설치합니다. 원심기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청소 작업할 때는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작업자는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갑니다. 화면은 승강기 와이로프에 묻은 기름과 먼지를 청소하는 작업합니다. 청소할 때 첫 번째 뭐죠? 전원 차단. 그죠? 회전하는 기계라면 장갑 끼면 안 된다. 면장갑. 그죠? 자, 이때 작업 도중에 예상되는 재해 원인을 3가지 적으시오. 위험점의 종류, 이건 반드시 영상 확인하시고요. 예상되는 재해 발생 형태와 정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보니까요. 승강기 와이로프에 묻은 기름을 지금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재해 원인, 첫 번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하여 손이 낄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로프를, 풀리라는 건 회전 바퀴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바퀴에 로프를 이렇게 걸칠 때 손이 낄 위험이 있죠. 로프를 풀리에 걸칠 때 손이 낄 위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로프가 걸쳐져 있어 로프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로프가 걸쳐져 있어서 이게 작동하다가 말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점의 종류는요. 회전하는 바퀴 사이에 이제 벨트가 이렇게 걸려졌거나 로프가 그죠? 걸려서 회전하고 있다면 접선 물림점이 됩니다. 회전하는 바퀴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 회전부와 덮개 사이에서 끼었다면 끼임점이 되겠습니다. 접선 물림점이나 끼임점이나 재해 발생 형태는 끼임이죠. 정의를 적으셔야 한다면 기계 서일비에 끼이거나 감김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 물림점이고 끼임점 한번 영상 확인하시고요. 영상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회전하는 기계를 2인 1조로 분해하여 조립하는 작업 중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작업 시의 작업 계획서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이 나오고 중량물의 기계를 놓치는 바람에 옆에 근로자 발이 중량물에 다치는 사고 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적어라 라는 건 암기형이에요. 영상과 무관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인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무거운 회전하는 기계를 분해 조립하니까 중량물 취급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낙하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전도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협착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붕괴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떨어지고, 맞고, 넘어지고, 깔리고, 붕괴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암기형입니다. 그죠? 이것도 영상과 무관한 암기형. 그냥 영상 보지 않고 답 적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작업자가 산업용 로봇의 조작실에 들어가 로봇을 조작하는 장면 보여집니다.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교시, 로봇에게 일이나 작업 순서, 방법, 속도를 입력하는 작업하는 거죠. 할 때는 로봇의 불의의 작동이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침을 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 지침에 포함해야 될 건요.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죠. 그 다음에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로봇을 조작하는 방법과 순서, 로봇의 팔이죠, 그죠? 매니플레이터 속도, 2인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신호 방법. 같은 공간에 로봇이 2대가 있다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신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시킬 때 신호 방법이고요. 이상을 발견한 때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때 조치가 됩니다. 다시 봅니다.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지침 포함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매니플레이터 속도, 2인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시킬 때 신호 방법, 이상을 발견했을 때 조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때 조치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화면에서는 용광로 작업을 보여줍니다. 작업자는 용탕 내의 쇳물을 휘저으며 슬래그 제거 작업, 다시 말하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슬래그를 제거하여 작업자 바로 앞에서 털어내고 있으며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여주는 위험 요인 3가지 적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별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입니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용광로 작업에서는요, 특별히 지켜야 될 그런 건 없고 보호구를 잘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입니다. 작업자가 방열 두건을 착용하지 않았다. 방열 두건은 안전모가 있고요, 보안경이 있고요, 얼굴과 목까지를 가려주는 두건입니다. 그래서 방열 두건을 착용하지 않아 눈,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얼굴하고 머리는 방열 두건이고요, 몸은 방열복입니다. 작업자가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아 몸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손이죠. 작업자가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손에 화상 입을 위험이 있다. 근데 방열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전화 신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열 두건 착용하지 않았다.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입니다. 머리하고 눈하고 얼굴은 방열 두건 됩니다. 몸은 방열복이 되고요. 손은 방열 장갑입니다. 이 방열복은 전부 다 알루미늄 필름이 증착되어 있어서 우리 소방관들 반짝이는 소방복 같은 재질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죠. 지금은 용광로에서 슬러그 제거 작업하니까 뜨거운 온도죠. 이상 온도 노출 접촉, 그죠? 만약에 상해 종류라면 화상이 되겠죠. 재해 발생 형태는 이상 온도 노출 접촉이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필답형에서 공부를 잘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파란색 별표 한번 하시고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는 산업용 로봇 작업을 보여줍니다. 1번,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인 안전매트의 동작 원리를 적으시오. 안전매트에 표시해야 할 항목 중에서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 2가지 적으시오. 파란색 별표 다시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방호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부터 봅니다. 일단은요, 방책이 이렇게 설치해놨다, 그죠?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되고요. 바닥에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압력을 감지하는 매트죠. 안전매트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에는 방호장치, 이렇게 광전자식 방호장치 같은 걸 설치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광선 차단되죠. 이때 로봇이 움직임을 멈추는 감응식 방호장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호장치는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만약에 3가지 적으라 한다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가 되는데요. 그건 지금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안전매트와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의 감응형 방호장치 적고요. 안전매트 역할입니다. 유효 감지 영역 내의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감지 영역 내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 감지한다면 감지 영역 내에 사람의 몸무게가 누르는 힘, 압력이죠. 일정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뭐 한다? 이를 감지해서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죠? 감지 영역 내에 일정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하면 되고요. 안전인증의 표시사항은 작동하 중,
예를 들어 몸무게 60kg부터 작동한다. 이거 그죠? 감응 시간. 감응해서 동작할 때까지 시간이죠. 그죠? 로봇이 멈출 때까지. 복귀 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 로봇이 움직임을 멈췄다면 자동으로 복귀하는가? 수동으로 켜야 되는가? 이거고요. 대소인, 공용 여부. 대소인이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는가 표시해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예. 안전인증의 표시사항입니다. 안전매트에 안전인증 외에 표시해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동 하중, 두 번째 감응 시간, 세 번째 복귀 신호의 자동이나 수동 여부, 대소인 공용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계 안전 관리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요, 우리가 하면은 어떤 작업 많이 나왔습니까? 점검하거나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 그죠? 또는 이물질 제거 작업, 이런 거 나왔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기계 전원부터 차단한다. 그죠? 두 번째는요, 기계가 정상 조건 아닐 때 자동으로 전원 차단하는 인터록 장치가 있나 봐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위험 부분에 덮개, 가드, 방호 장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전용 공구 사용해야 됩니다. 위험 부위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안 되고요. 대부분은 면장갑은 어떠합니까? 면장갑은 착용을 금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보호구가 있다면 보호구 착용했는지도 확인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점검, 정비나 청소나 주유 이런 작업이 나오면 정답지표를 적어두시고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되어 있지 않는 걸 골라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가장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점검, 청소, 정비, 주유, 이물질 제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 답을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아직 암기가 덜 된 파란색 별표 부분, 작업형은 자주 안 나왔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출을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문제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